안녕하세요. 머니 네버 슬립 짐즈 에디터입니다. 아이언큐가 현지 시간으로 5월 7일에 2025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또 한 가지 대단히 흥미로운 소식을 또 공개했는데요. 바로 아이언큐가 우주로 나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어떤 일들이 있는 건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실적을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합시다. 이번 1분기에 아이언큐는 756만 6천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제시했던 가이던스의 중위값을 상회하는 수준의 꽤 준수한 매출이었어요. 순손실 같은 경우에는 3,200만 달러 가까이 기록을 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가이던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올해에 7,500만 달러에서 9,5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1분기와 비교해서 2, 3, 4분기에 이 매출이 더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것이나 다름없죠. 저희가 아이온큐의 실적을 커버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아이온큐처럼 이런 혁신 스타트업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 기업에게는 지금 당장의 매출이나 당장의 흑자 전환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물론 이 기업이 매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건 분명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사실 당장 아이온큐에게 더욱 중요한 어떤 지표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즉 체력입니다. 왜냐하면은 양자 컴퓨터처럼 불확실성이 높고 이게 정말로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도 없는 그런 사업 분야에 뛰어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돈을 많이 잡아먹는 이 R&D에 현금을 꾸준히 태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런 맥락에서 이번 1분기 아이온큐는 굉장히 넉넉한 현금과 함께 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1분기 말일 기준 아이온큐가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억 6천만 달러 수준이었고요. 4억 2,900만 달러에 달하는 단기 투자 자산까지 포함을 하면은 굉장히 넉넉한 유동 자산과 함께 분기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온큐가 이와 같이 현금을 많이 충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올해 3월에 이 신주 발행을 통해서 3억 7,260만 달러라는 신규 자금을 조달한 것이 유동자산에 더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이스 스탁에서 집계하는 아이온큐의 재무 안전성 지표를 보시게 되어도 이 기업이 부채 비율은 굉장히 낮고 유동 비율은 대단히 높은 재무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 200%를 넘어가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안정적이다, 좋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는데요. 아이온큐는 그를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의 수치를 그리고 있죠. 한편으로는 사실 이 또 유동 비율이 너무 높으면은 이 자산이 너무 놀고 있는 거 아니야? 특히 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빠르게 R&D에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돈이 너무 놀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우려 포인트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아이온큐의 경우에는 3월달 굉장히 최근에 자금 조달이 있었다 보니 일시적으로 유동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넉넉한 유동 자산을 어디에 활용을 할지 이 돈을 어떻게 쓸지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아이온큐의 매출 컨센서스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이 기업이 앞으로 매우 가파르게 매출을 증가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월가의 기대를 아이온큐가 얼마나 맞추어 나갈 수 있을지가 당면한 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수익성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처럼 이런 혁신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이 기업이 얼마나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즉 얼마나 많은 체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보유한 그 현금을 바탕으로 얼마나 빠르게 매출을 늘려나갈 수 있을지 정도가 중요한 포인트로 꼽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테크 애널리스트죠. 마크 마하니 애널리스트는 매출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해준다라는 재밌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아이온큐가 지금 넉넉히 보유한 현금을 바탕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가파른 양자 상용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아이온큐가 발표한 이 우주 양자 시대에 대한 것이 또 하나의 재밌는 포인트로 꼽히고 있어요. 이 최초의 스페이스 베이스드 우주 기반의 양자키 분배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라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우주와 지상 간의 이 양자키 분배 위성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양자키 분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은 관측하면은 붕괴가 되는 이 양자의 성질을 활용해서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일종의 암호화 기술, 보안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씩 좀 예시를 들어가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앨리스가 밥에게 어떠한 종류의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디지털 정보, 오늘날 우리가 개인 정보, 핸드폰 계좌 정보 모든 것들을 다 디지털로 서로 전달을 송수신하고 있잖아요. 이렇듯 앨리스가 밥에게 어떠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해커가 개입해서 이것을 고스란히 다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내 개인정보가 다
이 해커에게 해킹당하고 나면 이건 대단히 큰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날 기업들은 여러 가지 암호화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이 해커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정보를 알아챌 수 없게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암호화 방식 중에 가장 강력하고 거의 완전 무결하다라고 꼽히는 암호화 방법 중 하나로는 바로 OTP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막 구글에서 로그인 할 때나 아니면 은행 거래할 때 사용하는 원타임 패스워드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원타임 패드라는 암호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우리가 앨리스가 밥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디지털 정보가 이런 이진법 코드로 나타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11-00-101이라는 코드를 나타낸다고 했을 때 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와 동일한 길이의 암호키를 앨리스와 밥이 동일하게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암호키를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정보에 대해서 XOR, Exclusive OR의 논리 게이트를 활용을 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이 XOR은 두 값을 대조를 해서 그것이 서로 같으면은 0을 표출하고 서로 다르면은 1을 표출하게 만드는 그런 논리 게이트인데요. 이 두 이진수를 가지고 XOR 게이트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1과 0이 다를 때는 1, 같을 때는 0 이런 식으로 해서 11, 0000, 1011이라는 전혀 새로운 이제 이진수 정보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해커가 설령 이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해도 원래 내가 전달하고자 했던 실제 정보는 가려져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만 가지고는 전달하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전달받은 밥은 역시 나와 같은 암호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XOR 게이트를 한 번 더 실행해주면은 원래의 정보를 해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OTP는 이론상 현존하는 거의 가장 강력한 보안 기술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OTP 보안 기술도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실용적으로 이 암호키를 전달하고 보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디지털로 정보를 전달하는 이유는 그 편리성과 속도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암호키를 그 편리성과 속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인터넷처럼 굉장히 공개되어 있는 일반 채널로 이 보안키를 전송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보안성이 아예 무의미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암호키는 대단히 일종의 물리적 전달? 좀 보안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전달을 하지 않고서는 이게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OTP 방식은 굉장히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암호화 방법이고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HTTPS 같은 이런 거의 대부분의 공개 키 방식의 어떤 암호화를 채택을 하고 있지, 이 OTP 방식은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키의 길이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외에 다른 한계점들도 존재를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OTP 보안키를 만천하에 공개를 하고도 내가 내 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보안키를 공개하면서도 안전한 보안 시스템을 만든다. 일면 듣기에는 굉장히 모순적인 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QKD, 양자키 분배 기술입니다. 빛은 편광을 가진 광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편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기장이 진동하는 방향을 의미를 해요. 이것이 수직 방향으로 진동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수평 방향으로 진동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이게 개별 광자 수준에서 이 편광은 측정이 가능한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빛이 위아래로 진동하는지 좌우로 진동하는지를 관측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위아래 혹은 좌우라는 두 종류의 방향성은 아주 쉽게 이진 정보를 치환이 가능합니다. 좌우 진동은 0으로 해석을 하고 상하 진동은 1로 해석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광자, 이 편광을 활용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편광은 근본적으로 양자역학적 성질이기 때문에 0과 1의 중첩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성질을 활용해서 우리가 광자로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은 해커의 침입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해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중간에 누가 이 광자 정보를 가로채려고 한다면은 그 즉시 중첩 상태가 붕괴하면서 정보가 하나의 상태로 결정되어 버리게 될 테니 말이에요. 이 중첩이 붕괴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앨리스와 밥은 누군가 지금 우리의 이 정보 전달 과정을 도청하고 있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개념적으로는 일단 양자키 분배가 이러한 원리를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하게 만드는 기법으로는 이제 BB84라던가 E91 같은 여러 가지 좀 방법론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방법론까지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음에 더 기회가 되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좀 쉽게 정리해서 요약하자면은 이 양자키 분배 방식은 아주 강력한 암호화 방식이다.
관측되면 붕괴가 된다는 이 양자의 어떤 성질을 활용해서 이 정보의 해킹 자체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해커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의 교란이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 양자 정보를 관측함으로써 이 정보의 전달 자체를 좀 중단하는 일시적으로 그런 방법들이 있겠는데, 아무리 이 해커가 길을 써도 어떤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지 자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는 방법이 바로 이 양자키 분배 방식인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양자키 분배 방식도 당연히 한계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보의 이동거리가 짧다라는 점입니다. 전통적으로 양자키 분배 방식은 정보를 광섬유를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섬유의 문제는 이 섬유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광자 정보가 손실된다라는 점에 있어요. 거리의 한계가 뚜렷하다라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유 공간 전송 방식이라던가 중간 측정자를 두는 트윈필드 방식 등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아주 최근에 중국 및 남아프리카 과학자들이 한 가지의 좀 혁신적인 방법을 이뤄냈습니다. 지구 저궤도에서 레이저와 마이크로 위성을 사용해서 이 양자 정보의 송수신 거리를 12,900km까지 늘리는 데 성공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아이언큐 역시 이와 같은 이 우주 기반의, 이 위성 기반의 이 양자키 분배 분야에 뛰어들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아이언큐는 이런 양자키 분배 방식을 올해 들어서 꽤나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올해 1월에는 아이언큐가 큐비텍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고요. 올해 4월에는 이제 인텔리안이라는 기업과 MOU를 체결을 했고, 5월 6일자로는 이 IDQ라는 기업에 인수를 마쳤습니다. 이 각각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 살펴보면은 이 아이언큐의 큰 그림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큐비텍은 양자 네트워킹 기술 전문 기업입니다. 얽힘을 활용해서 다수의 양자 노드를 초고 보안으로 연결하는 그런 인프라를 개발하는 기업이죠. 인텔리아는 한국의 기업인데요. 글로벌 위성통신 안테나 및 터미널 전문 기업입니다. IDQ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기반의 양자 보안 및 검출 전문 기업이에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양자키 분배 시스템, 또 역시 보안과 관련된 양자 난수 발생기 등 관련한 기술 분야에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과 인수합병 또는 MOU를 진행을 하면서 아이언큐는 꾸준히 이 우주 위성을 기반으로 하는 양자키 분배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이 위성 인터넷의 중요성과 또 디지털 보안의 중요성이 높은 시대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언큐가 이 양자 보안을 위성 기반으로 이제 우주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다면은 오늘날 많은 이 사이버 보안 기업들을 대체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게 될지도 모르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이 SKT 해킹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미국의 경우에는 작년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보안이 뚫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시스템이 막 다 다운되고 이런 이슈들이 있었던 만큼 점점 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아이언큐가 자신들의 어떤 원대한 전망대로 글로벌 단위의 양자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양자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불확실성이 높고 이것이 정말 실현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분야인 만큼 변동성에는 꼭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머니 네버 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